여러분 혹시 로봇 청소기 하나 사려고 검색하다가 문득 이 회사 주식은 괜찮을까 궁금해진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대표 로봇 기업 로보티즈의 숨겨진 이야기와 투자 가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이 회사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유진 로봇의 로봇 청소기인 아이클레보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로봇의 핵심 두뇌와 관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 단순히 청소기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이 회사는 국내 로봇 산업의 숨은 실력자, 아니 기반 시설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로보티즈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바로 다이나믹 셀로 불리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알아야 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로봇의 관절입니다. 사람이 팔을 움직이려면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필요하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힘을 관절이라는 부품이 정밀하게 제어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은 바로 그 관절 자체에 통신 기능과 제어 기능을 모두 집어넣은 일체형 모듈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작고 정밀하면서도 강력한 관절 모듈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로보티즈는 이 다이나믹 셀 하나만으로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로봇 연구소와 대학,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본 4발 달린 개로봇 또는 팔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대부분 다이나믹 셀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의 숨은 조연, 아니 사실상 독보적인 포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로보티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창업자인 김병수 대표는 원래 카이스트에서 로봇 공학을 전공한 진정한 로봇 덕후였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교육용 로봇 키트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로봇을 직접 조립해보고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키트 말이죠. 그때 만든 제품이 바로 바이올로이드라는 로봇입니다. 이 키트는 전 세계 교육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과정에서 부품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김 대표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육용 로봇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봇을 만들려면 관절 부품이 너무 비싸고 있더라도 공개된 표준이 없어서 각자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다이나믹 셀입니다. 다이나믹 셀의 가장 큰 장점은 표준화입니다. 어떤 로봇을 만들든 이 관절 하나만 여러 개 연결하면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로봇 개발자들은 복잡한 모터 제어 기술을 몰라도 다이나믹 셀만 사서 연결하면 바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로봇 연구실은 로보티즈의 큰 손님이 됐습니다. 특히 MIT, 스탠퍼드, 도쿄대 같은 최상위 대학들이 로보티즈의 부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레퍼런스가 쌓였습니다. 유수의 논문에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이 언급되고 그걸 본 다른 연구자들이 또 구매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부품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사례는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기업 제품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로봇 부품이 세계 표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로보티즈가 단순히 부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보티즈는 자체적으로 완제품 로봇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르라고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보티즈의 토르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진대회인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출전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 국방부 산하 다르파가 주관하는데 재난 상황에서 로봇이 얼마나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로보티즈는 이 대회에서 당당히 12위를 기록했고 당시 1위는 구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지했습니다. 작은 한국 회사가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회사가 왜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로보티즈의 주가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보티즈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매출 규모가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연 매출이 500억 원 안팎에 불과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 사업도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다품종 주문 생산 방식이라 마진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보여준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력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동시에 이런 지능을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로봇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수십 개의 고성능 관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절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알아챈 곳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로봇이 다음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로봇 플랫폼인 아이작에는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이 공식 지원 부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모든 회사는 자연스럽게 로보티즈의 부품을 고려하게 됩니다. 거대한 에코시스템 안에 편입된 셈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소식은 로보티즈가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말 로보티즈는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토르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실제로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바로 자체 개발한 관절과 제어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부품 회사가 직접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부품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완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제품에서 나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다시 부품 개발에 피드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5만 원 안팎이었던 로보티즈의 주가는 2024년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한때 1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로보티즈를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로보티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쟁사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로봇 부품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중국 업체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의 핵심 강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광범위한 호환성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실에서 이미 수년간 테스트를 거친 부품이라는 사실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진입 장벽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입니다.
로보티즈는 아직 본격적인 흑자 기조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완제품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이 더디다면 로보티즈의 수익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로봇 수요도 함께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기술의 변화입니다. 현재 로봇 관절의 대세는 다이나믹 셀 같은 브러쉬리스 모터와 감속기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더 가볍고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액추에이터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유압 방식 또는 정전기 방식 같은 전혀 다른 원리의 관절이 나온다면 로보티즈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당분간은 전기 모터 기반 관절이 주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단순한 로봇 부품 회사가 아니라 부품과 완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무이한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예상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지금의 주가도 저평가 구간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면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타이밍과 기술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로봇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로보티즈가 서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원한 정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